근데 국회의장을 하고 싶은 거야. 을지로위원회 칭찬을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국회의장 5선이 됐는데 국회의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적합도로 추미애가 1등인데 45.8%고 나머지 4사람이 박지원도 그때 뭐 하고 싶어서 껄떡거렸어요. 박지원이 포함해서 4명이 근데 우원식은 맨 꼬라비야. 이 4명 2등서부터 꼬라비까지 합쳐봐야 23%야. 45%에 4명을 다 합쳐도 추미애를 따라가지고 없대. 또 한 번 조사했어. 그랬더니 우원식이 이 다음에 하도 박지원이 욕 들어먹으니까 자기는 빠졌어. 나머지 3사람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다 합쳐도 13.9%밖에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했어.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우원식 4.7%,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다 합쳤어. 다 합쳐도 16.6%밖에 안 나와.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변이 생긴 거지. 우원식이 후보에 오른 거야. 그러자마자 충격을 받은 이재명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기자들은 질문에 답은 해야 되잖아. 명심 비껴간 우원식 이변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된다. 뭐 어쩌겠냐 이런 얘기지. 우원식 89표 대 추미애 80표. 우원식 89표. 맨 꼬라비에 3점 몇 퍼센트, 4점 몇 퍼센트 있던 우원식이 그거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추미애를 따돌린 거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심과 당심에서 벗어났을까? 이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조정식, 정성호 경선 불출마하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우려된다.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명심 독주의 위기감. 재선 이상들 전략적으로 우원식을 선택했다. 미에로 합의바 역효과가 있었다. 재선 이상 의원들 우원식을 밀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일꾼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 대리인 주제에 대리인으로 감투를 쓴 주제에 얘네들이 그 감투가 자신의 권한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우원식은 아예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캠프를 차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기와 관련이 있는 패거리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자기한테 표를 달라고 하소연한 거죠. 그래서 한국식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6가지인데 정보 비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대리인 문제.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주인 몰래. 패거리 정치 문화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선출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눌러서. 그래서 그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천위원들이 공천을 해줘야 돼.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에 공천위원회가 있어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당이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응?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공천제도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다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추미애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원식이 더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추미애가 이 민심 당심
그러는데 이게 뭐야? 민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꼬레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가져다가 데려다 놓고 국회의장을 시키잖아요. 지인만대로. 누가? 이 머슴놈들이.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야? 정치를 혐오하는 거지. 아, 쟤네들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아,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정치는 그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망가들을 영입해요. 그래서 그에다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요. 명망가를 영입해가지고 제대로 일한 사람 봤습니까? 지금까지? 명망가들을 영입해서 제대로 된 적이 있냐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안철수죠. 안철수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 안철수 뭐하고 있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바보가 되지, 바보. 내가 그래서 안철수 들어올 때 절대로 저 사람 오래가지 못한다. 저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정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나라를 망친다, 저거. 내가 그래서 엄청 욕 들어 먹었어요, 내가 그때. 사람들이 다 안철수를 뭐 호위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누구라 그래도 다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안철수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정치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잖아. 근데 안철수는 봐도 그건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보면 알잖아. 이게 왜 몰라 그거를. 아, 윤석열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을 할 사람이냐고. 검사도 못할 사람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를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더군다나 최광욱이 80페이지짜리 빨간 걸로 절대 불가 중대 결함 딱 있다는 보고서까지 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패거리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 패거리 문화. 책임을 회피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 책임 회피해. 그리고 새치기 해. 친문 세력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아직도 문제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석고 대죄해야지. 국민 앞에. 이 6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그럼 다른 나라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냐? 걔네들은 없어 이게. 왜? 밑에서 뽑거든. 밑에서 뽑아. 밑에서 뽑아. 안철수 같은 놈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정치판에. 어린 시절부터 정치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 정당 정치가 뭐라는 걸 훈련을 받아. 그래 어떤 사람은 좀 중도 좌파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중도 우파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중도적인 정당에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 거기서. 그래서 정치인이 되는 거야. 정치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국회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6가지는 사실은 본인들 이해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왜 개방성을 갖추지 못했을까? 그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 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정치 교육을 하지 않는 데 있어요. 독일은 그것을 폴리티슈 빌딩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부터 정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민주시민이라고 교육인데 독일은 아예 정치 교양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이 일반 학교 밖에서도 정치 교양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정치가 뭐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것이 나의 형편과 관련돼서 어떤 정당을 선택해서 그 정당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다 공짜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정치는 자기들끼리 불법 행위를 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자기들 이렇게 저렇게 자기 권력 취하지하고 선수 높이고 얼마나 좋아.
특혜가 많고 그러니까 선수 높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선수 낮은 사람들이 와서 뭘 아주 그 중진임내하면서 떠받들어 주고 사람들이 다 보면 의원님 하면서 떠받드니까 이것들이 자기의 본분을 전혀 이해 못하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개판이 된 거죠. 왜 그러냐? 국회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의 제목이 뭐냐? 오프라인 강의 제목이 투명하게. 다 투명하게. 아니 세상에 이런 것까지 그렇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투명하게 해야 돼. 제도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습니다. 정치제도 전체가. 그래서 그 얘기를